해야만 한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고요. 대망의. 보통 시험 범위는 끝까지 다 들어가던지 아니면 마지막에 증명만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귀납적 증명이라고 해서 마지막 증명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다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냥. 이제 귀납적 정의가 뭐냐? 약간 그 언어 영역,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좀 배웠는데 뭐 연역법, 귀납법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니? 서훈아, 국어 공부 좀 하는 서훈아, 기억나? 연역법, 귀납법? 네. 연역법이 뭐였어? 되게 유명한 문장으로 생겨서 나오잖아, 연역법이. 뭐지? 우선은 사람이다. 그거 이제 거꾸로 간 그 귀납법인 거고, 이제 연역법은 처음에 이제 진리가 나오죠. 명제가 나오지. 사람은 죽는다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오성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성우는 죽는다. 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역법이 되는 거고, 귀납법 이런 거지. 뭐 오성우는 이제 뭐 과거에 있는 사람들, 뭐 손이는 뭐 죽었다. 뭐 우리 뒤에 있는 이제 유전도 죽었다. 뭐 나도 죽었다. 뭐 다 죽었다. 근데 모두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모두 죽는다. 이렇게 각각의 사례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게 뭐다? 귀납법인 거지. 근데 귀납법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안 죽으면 예외가 발생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이제 귀납법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안 죽었어. 그럼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예외가 발생하면. 일단 이런 게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 귀납법은 우리가 제일 많이 어디서 제일 많이 쓰죠? 우리가 과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지. 현상들을 다 관찰을 해가지고 그 현상들을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거지.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게 귀납법이잖아. 야, 진리를 알았으면 우리가 뭐 실험할 필요가 있겠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은 페니실린 같이 항생제 이런 거 있잖아. 운 좋게 찾아낸 거죠, 사실은. 아니야? 예전에는 항생제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상처 생겨가지고 감염되잖아? 다 죽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다 죽었어요. 얘네들 거의 다 대부분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상처 하나 났는데 제때 치료를 못해가지고 안에서 감염됐다. 그럼 다 죽어요. 옛날 때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야? 그 왕들 중에서도 종기 생겨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옛날 때는. 한면은 왕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의 죽는 평균 연령은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 우리 주준요? 50? 40 정도가 이제 보통 죽습니다. 일단 애들이 태어나면요 반전 죽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그래서 돌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지을 때가 언제다? 돌이 지났을 때 이름을 보통 지어줬어요. 왜냐면 그 전에 언제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하물며 궁에서도 왕이 있는 궁에서도 왕자들 중에서 돌 지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겠지? 아니야? 어이가 다 항상 대기하고 있고 24시간 대기. 거기서도 이렇게 왕자들이 죽어나가는데 뭐 일반 백성들은 뭐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애기들이. 그래서 했는데 이제 돌 지난다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그때는 이제 축하할 일이었던 거지. 얘가 안 죽고 돌까지 버텼다. 요즘은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 그죠? 그죠? 평균 수명도 옛날에 40이었으니까 선생님 지금 벌써 이제 하늘나라 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여러분 부모님들 다 지금 다 원래 가셨어야 됐어요. 지금 구속시대였으면 대부분 다 어떻게 했다? 하늘나라로 가 있는 시기인 거죠. 부모님 연세들이 대부분 이제 40 넘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죠? 엄청 2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 부모님 다 40이 넘었어요. 이제. 대부분 다 조선시대였으면 이제 다 어디로 가 있다? 멀리 가 있을 시기였다. 이날 때는. 일단 이런 귀납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과학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첫 번째 뭐라 알면 되죠? 첫 번째 뭐라 알아야 돼? 수열의 귀납적 정의 166페이지에 보면 첫째 항의 값을 알아야 돼. 두 번째 또 뭐라 알아야 되죠?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야 돼. 이 두 항사의 관계식을 뭐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거예요. 초항을 이렇게 주고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줬어.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모든 항을 다 주었다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씩 더한다는 거죠? 2씩 더하는 거지. 그럼 초항이 3이었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5. 그 다음 항은 7. 그 다음 항은 9. 20 다 더하잖아. 근데 이걸 주면 다 준 거야. 모든 항을 다 준 거예요, 결론은. 근데 모든 항을 다 써서 준 건 아니고 어떻게 준 거죠? 이웃하는 항 사이에 뭐를 줘서 우리한테 준 거죠? 관계식을 주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얘를 이렇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주면 또 뭐 구하라고 할까? 여러분 또 뭐 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줬어. 그럼 또 뭐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수열이 다 뭐 찾는 싸움이라겠지? 아마 내가 뭐 맨날 강조했을 거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일반항 또는 수열의 합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도 똑같아.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줬어. 그럼 뭘 찾아야 돼? 우리는 또 일반항을 찾는 거야.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다 우리는 뭐 찾으려고 이 생쇼를 하고 있다? 일반항. 일반항 찾으면 모든 항을 다 아는 거야. 맞잖아. 근데 얘 일반항 찾을 수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못 찾으면 앞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이렇게 주는데 초항이나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을 줘도 주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는 또 뭐를 찾고 있어야 되냐면 또 일반항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배웠던 수열들이 몇 개 나올 수 있겠지. 첫 번째 뭐가 나오겠어? 등차. 그다음 또 뭐가 나오겠어? 등비. 특히 이제 등차 수열을 줄 때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이웃하랑 사이의 관계가 2씩 더해진다. 공차가 2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등차 중앙으로 줄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양쪽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로 나눈 거죠. 미안해. 2로 나눈 게 바로 가운데 있는 항이다. 이렇게 주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이게 등차 중앙이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등비 수열을 어떻게 주면 되겠어? 뭐 초항은 이렇게 주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곱하는 걸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3의 a의 n은? 다음 항 갈 때 얼마 곱한다? 3 곱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수열이 되는 거죠? 등비 수열에 무슨 적인 포함이 되는 거야?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겠죠? 아니에요? 사실 일반항 나오잖아. 보자마자 초항이랑 공비 보이죠? 안 보여? 보이죠? 얘도 또 뭐로 줄 수 있겠어? 등비 중앙으로 줄 수 있겠지. a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은 뭐랑 같다? an번째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 항을 곱한 거랑 같다. 이게 등비 중앙으로 줘도 이것도 등비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줘도 우리는 등비 수열인지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 배운 거니까. 어렵진 않고. 뭐 어렵습니까 이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고바로 볼게요. 보자마자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1159. 자, 이걸 봤는데 무슨 수열인지 모른다. 대입해서 구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대입도 안 해서 틀렸다. 맞습니다. 내가 말했지. 수열에서는 안 대입해서 못 풀었다는 건 말이 안 돼. 대입은 해보고 못 풀어야 돼. 대입도 안 해보고 틀렸다. 혼나야 돼. an 플러스 1 더하기 3은 뭐다?
AN이다. 여기 넘겨. 그럼 다음 AN 플러스 1은 AN에서 얼마를 뺀다? 3을 뺀다. 이거를 보는 순간 뭐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만 다음 항은 전항에서 3 뺀 거니까 100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97. 97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94. 그래서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다?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다. 초항은 100이고 공차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3 100이니까 103이 되겠습니다. 일반항인 거예요. 이게 몇이 되는 걸 찾아라 되냐면 k번째 항이 마이너스 3k 플러스 103인데 이게 몇이 될 때? 13이 될 때의 k 값을 찾으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무슨 수열 문제다? 등차 수열 문제가 되는 거겠어요. 틀리면은 이제 충격과 공포에 빠지는 거죠. 정말로 큰일 난다.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90이 되겠고요. k는 몇이 되는 거죠? 3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나요? 어려울 게 없죠? 이거? 어려울 게 있어? 지훈아? 그럼 문제가 어렵게 되면은 어떻게 냈냐? 1162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등차 수열이라고 준 게 밑에 나와요. 등차 중앙을 저렇게 써놓은 거야. 풀어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을 준 문제죠. 1162번. 초항이 마이너스 62가 되겠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8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의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는 0이 되는 건데, 넘기면 2배의 a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니까 이게 등차 중앙이죠? 맞아? 등차 중앙이 성립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준 거죠? 등차 중앙이 성립하는 거 보니까 얘가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 보자마자 뭐 구하면 끝나죠? 초항이랑 공차. 공차 몇이냐? 오성훈. 공차요? 6이라고요?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58이 되는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게 빼면 되잖아. 네. 빼면 몇이야? 커요. 마이너스 58에서 마이너스 61을 빼는 게 그렇게 큰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60 빼는 게 이렇게까지 큰 숫자인 거야? 120. 아니,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58 더하기 62인데 뭐 다지 무슨 뭐지? 이게 무슨 마이너스? 공차가 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0에다 플러스 n-의 공차 다. 그래서 4n 마이너스 66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해가 됐어? 이 문제는 언제 값이 최소가 되냐? 얘가 음수지. 양수로 되기 바로 전까지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양수될 때가 언제인지 보면은 그 전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죠. 일반항에 접근하면. 그러면 언제야? 17항부터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죠? 아니야? 그럼 언제 때까지 최소인 거야? 16항까지. 17항부터가 양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16항까지가 최소야. 그래서 최소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은 뭐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반항에서 최대최소 접근한 거야. 우리 두 가지 접근 방법 알려줬고 최대최소. 일반항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어디서 접근할 수 있죠?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 접근할 수도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거의 나와. 엄청 잘 나와. 이건 뭐 선택지가 아니야. 근데 얘는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쉽겠다 안 쉽겠어? 쉽겠죠? 부호 바뀔 때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나와도 부호 바뀔 때 찾아야 되고 뭐 부호 바뀔 때 찾는 거 너무 좋아해. 왜냐면 최대최소가 그때 나오니까. 오케이. 너무 어려워요? 알아야 돼요 이거 뭐. 자 넘어갈게요. 또 뭐 등차 나왔으면 이제 누가 또 기다리고 있겠냐 지훈아. 등비가 또 안 불러주면 되게 서운해 하겠죠? 그죠?
그래서 1163번을 보면 이제 등비수열이 나왔을 거예요. 뭔가 이제 재탕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괜찮지 그래도 시그마보다는 여기가? 시그마가 나요? 이제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여기 뭐 등차 등비 뭔가 재탕이니까 뭔가 기분 괜찮잖아요 여기까지. 초항은 2라고 줬고요. 이웃하는 항이 AN은 2배의 AM. 이거 잘못 썼어. 이거 나눠줘야 돼. 2분의 2로 나눠줘야 돼. 다음 항 갈 때 전항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봐야 되니까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AN 플러스 1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1의 AN. 그러니까 공비 2 아니다. 이거 조심해라. 가끔 공비 2라고 써도 단열이 전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비 몇이라고? 2분의 1이라고. 여기가 AN 플러스 1에서 정리가 돼야 돼. AN 뭐지? 이게 공비야. 그러면 일반항 구해버리면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100번째 항이래. 그럼 A 100번째 항은 2 곱하기 100 들어가면 2분의 1이 몇 승이 되는 거야? 99승이니까 2의 99승분의 2가 되는데 약분되니까 2의 98승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K는 몇이 된다? 9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제. 그래서 뭐 등비설의 일반항을 물어본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고 틀리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럼 상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로그가 또 들어갔네요. 1167번 로그가 들어간 지수꼴이 되겠죠? 등비설이 지수꼴이니까. 이 등비수열이 로그랑 합쳐지면 합으로 바뀌어요. A1은 8의 8승? 자, 일단 얘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로그에서 이제 AN 플러스 2가 AN과 관계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그 연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2는 뭐로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로그 2에 뭐로 바꿀 수 있죠? 2는? 로그 2에 2의 제곱이니까 4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로그 2에 4분의 1 곱하기 AN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수들끼리 같은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AN 플러스 1항은 4분의 1의 AN이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로 줬지만 사실은 이제 등비 수열인 걸 이렇게 준 거죠. 니랑 바꿔라. 너무 어려워? 그러면 AN은 초항 곱하기 8의 8승 4분의 1의 n-1승 되겠죠. 요게 8의 8승분의 1이 될 때, 얘가 뭐가 될 때? 8의 8승분의 1이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k인데 n이라고 해서 똑같겠죠? 짜자자자잔. 이게 2의 몇 승이죠? 이게 2의 3승이니까 3, 8의 24. 자, 여기 4분의 1이 2의 몇 승으로 바꿀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2의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알 수 있겠고요. 얘는 2의 24분의 1승인데 밑에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4승이 되나요? 이렇게 됐어요? 지수연산이 돼야 돼. 그럼 이거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죠? 더하죠.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26이 되겠고 여기 지수는 마이너스 24니까 이게 같은 거겠죠? 이렇게 지수끼리 같다. 지수연산 안 되면 내가 연습해야 뭐 방법이 없어. 뭐 연산이 안 되면 어떻게 이거 뭐 넘어가면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50이 되겠고 n은 몇이 된다? 25가 된다. k 값은 25가 되겠습니다. 연산 안 돼서 틀리면 혼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 썼어?
자, 이어서 유형 3번 할 텐데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뭐라고 쓸 거면 등차 변형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유형 3번에다 뭐라고? 등차 변형.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인데 얘를 뭐라고 쓰냐면 등차 변형. 수열. 여기가 일정하면, 여기가 상수항으로 일정하면 그게 등차 수열이에요. 저기가 뭐가 되면? 상수항으로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라고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야. 이런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an 플러스 1이 뭐 an 플러스 n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할 때 1 더하는 거고 두 번째 할 때 얼마 더하는 거야? 2 더하는 거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이제 변수로 나오게 되면 등차 수열이 되지는 못하고 약간 등차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이 수열에서도 우리는 뭐 찾으려고 할까? 뭐 찾으려고 할 것 같아? 뭐 찾겠어? 이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수열의 균합적 정의가 주어졌으면 또 뭐 찾겠어? 1반항 찾는 거야 또 뭐 찾는다고? 1반항 찾는 거야.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찾냐? 잘 보세요. 초항을 줄 거야. 초항을 줄 건데 여기다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 뭐부터 대입한다고? n에다가? 공식 안 해도 돼요.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f1이 될 거예요. 얘네다 2를 또 대입하게 되면 a3는 a2 더하기 f2가 될 겁니다. 또 얘네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a4는 a3 더하기 f3이 될 거고요. 쭉 가서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하게 되면 a의 n은 a의 n-1 더하기 f의 n-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요 다 더해요. 좌변과 우변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게 없어져요. 같으니까. 좌변에도 얘가 있고 우변에도 얘가 있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얘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죠. 쭉 없어져서 얘 살아남고 얘 살아남아요. 보면 알겠지만 다 없어져서. 그래서 AN 1반항이 남는 거야. AN은 A1 더하기 보면 알겠지만 F1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되죠? F1부터 더해서 F의 n-1까지 더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게 1반항이야. 이게 만약에 상수였어. 상수였다면 n-1 곱하기 상수항이 되는 거야. 일정한 거지 사실은.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n-1 곱하기 공차가 되는 거지. 이게 뒤로 다 일정했어. 이게 나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 아니니까 바뀌어? 바뀌죠. 그럼 요거를 한 번에 쓴 거야. 우리가 귀찮아가지고 요걸 한 번에 쓴 거야. 1부터 n-까지 가니까 이걸 시그마로 그냥 쓴 거야. k가 1부터 n-까지 간다. 뭐가? fk가. 되게 귀찮아가지고. 시그마로 묶었다 안 묶었다? 묶었다. 그럼 요게 1반항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등차 변형 수열. 시그마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어요. 모르면 뭐 다 더해도 되는데, 일단 요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유형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죠. 등차 변형.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냐 안 배우냐에 따라서 안 배웠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 자, 그럼 일단 풀어볼게요. 1168번. A1은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가 됐다? 3N이 되었다. 요게 지금 FN인 거죠. 바뀌고 있는 거죠. 등차 변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뭐를 구해라? A의 11을 구해라. 아니, 근데 이 공식을 몰라. 그럼 A 11은 노가다에서 구할 수는 있어요. 노가다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11번째까지만 가면 돼요. 계속 가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잖아. A n번째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초항에다가
K가 1부터 n-1까지 이거 바꿔서 3K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매칭이 돼. n하고 n이 매치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번째 한 거야? 여기 문제에서 10이랑이지. n이 11이 들어가는 거야. 1 플러스 K가 1부터 여기 10에 들어가면 10까지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 대놓고 시그마 K에 관련된 합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3 앞으로 뺀 다음에 2분의 10 곱하기 11 이게 시그마 K 5가 돼가지고 55 곱하기 3이니까 165 답은 16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또 뭐도 나올 수 있냐? 이 변형 문제에서 우리가 배운 게 또 뭐가 있죠? 이 FN이 등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그럼 등비수열의 합 시그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가 등비수열이면. 그 문제가 1169번에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어요. 잘 보시고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1171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1171번 1171번은 이제 그 뭐지? 부분문수꼴로 준 거예요. 뭐로 줬다? 부분문수로 준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거 이제 넘기면 이게 FN인 거야. 이게 FN인 거야. 이게 FN인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AN은 초항에다가 플러스 K가 1부터 n-1까지 요거 K로 바꿔서 K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는데 이게 부분문수니까 이거 간단히 할 수 있어 없어? 저번주에 배웠는데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바뀌죠? 이거 부분수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부분수 바꿔준다겠죠? 이걸 바꿔요. 그러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집어넣으면은 1부터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가다가 이제 n-1 집어넣으면 n-1분의 1 빼기 n분의 1이 돼가지고 이게 다 사라져서 처음과 마지막만 남는다. 그래서 이게 n분의 n으로 통분하면은 n분의 n에서 1 빼는 거니까 n분의 n-1이 나온다. 이게 이제 일반항이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2 더하기 1이니까 3 빼기 n-1 3 빼기 n-1로서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됐어요? 부분수꼴이랑 엮어놓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FN 자리가 등비가 지수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시그마 K꼴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도 나올 수 있다? 부분수도 나올 수 있겠고 또 뭐도 나올 수 있고 유리식끼리 뭐 없어지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문제 나오겠고 A30 빼기 A 뭘래? A30 어떻게 돼? A30 3 빼기 30분의 1인 거고 A5는 3 빼기 5분의 1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빼래.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30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되는 거니까 30분의 몇이냐? 6이야? 30분의 5니까 몇이냐? 6분의 1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변형 수열이 나왔으면 또 누가 또 안 나오면 되게 섭섭하겠죠?
등비 변형 수열이 안 나오면 상당히 심심하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열 배우는 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약간 번외편들이 많고, 약간 번외편들이 많아요. 자, 등비 배형까지는 합시다, 오늘. 이제부터 4개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등비 변형은 뭐냐? am 플러스 1인데, 여기다가 fn이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상수항이었다면, 그게 등비 수열이었죠. 바뀌는 거야, 곱해지는 게. 얘는 뭐야? 등비 변형 수열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 이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등비 변형 수열. 그럼 얘도 뭐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얘도 뭐 구하는 게 핵심이겠어? 다? 뭐 구하는 게 핵심이겠냐? 1반항. 다 1반항이라니까 뭐, 야, 내가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냐? 아니야? 근데 뭐 달라진 거 하고 있냐?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줘도 등비 변형이니까 또 얘네 어떻게 내어줘도 대입해? 1부터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다 대입해요. 가자! 저 멀리. n에다가 n-1 대입하게 되면 a에 n이 나오겠고요. f에 n-1 곱하기 a에 n-1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 양변에 다 곱해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요. 다 곱하게 되면 얘랑 약분 돼서 없어져요. 얘도 없어지겠죠. 얘도 없어지겠죠. 누구만 살아남는다? 얘하고 얘만 살아남아야 되지. 다 곱하게 되면 그러면 AN은 어떻게 되냐? A1이 있는데 F2부터 어디까지 곱해져 있어? F? N-1까지 곱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항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 보면 알겠지만 요게 뭐였냐면 요게 공비가 R로 일정했잖아? 이게 다 R이었잖아? 그럼 이게 R에 N-1이 나온 거야. 이게 등비치는 거야. 다 일정했으면 R을 N-1 보면 곱해질 거 아니야? R에 N-1이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건 시그마로 쓸 수가 없어요. 곱을 시그마로 쓰는 건 덧셈을 쓸 수 있지만 못 쓰죠? 아, 그래, 안 그래? 자, 요게 일반한 구하는 방법이야. 등비 변형 수열. 요 FN을 1부터 N-까지 다 넣어서 곱해준 다음에 초항 곱해주면은 그게 뭐다? N번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등비 변형 수열의 일반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자, 그럼 1172번에서 A1은 3이 나오는 거고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3의 n 곱하기 AN이 돼서 요게 뭐다? 요 3의 n승이 바로 뭐가 된다? FN 다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AN번째 항은 얘가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죠? 1부터 n-승이니까 3의 1승, 3의 2승에서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3의 n-까지 곱해진 다음에 초항 어디 곱한다? 3을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넣어서 곱해주고 3 초항 곱해준 거예요. 3 내려온 거죠. 초항. 됐어요? 그러면 이 위에가 덧셈으로 바뀌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뭘 구하겠냐면 A의 10을 구하겠단 말이야. 10번째 항은 3의 1승부터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야? 3의 1승부터 어디까지 곱해져? 3의 9승까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3에 곱해준 거야. 그리고 봐, 이렇게 된 거지. 3에 1부터 2부터 3부터 해서 어디까지 더해주는 거야? 9까지 더해주고 마지막에 또 뭐 더해줬어? 1을 한 번 더 더해줬죠. 이렇게. 오케이, A12. 이렇게. 3에 1승 곱했으니까 만약에 더해준 거죠. 1부터 9까지 합은 어떻게 구해?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2분의 9, 10 이렇게 되겠죠? 맞아. n이 9니까 9, 10, 45.
1 더하면 46. 3에 46씩이 되겠습니다. 이게 등차수열로 넘어가요. 그러면 로그 3에 A10인데 A10이 3에 46승이니까 넘어가서 다 뭐가 나온다? 46이 나온다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등비변형 수열도 이런 식으로 엮어지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풀어봅시다. 1175번 한번 풀어보고. 변형인데 일단 1번 하나 한번 구해보세요. 근데 여기 더 어려운 거 잘 안 내요, 요즘. 트렌드가. 요 뒤쪽 내가 잘 안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귀납적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 수요를 뭐 잘하면 되죠. 이 뒤에는 다 구해서 넣는 거예요. 요 뒤에는 토요일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75분까지만 짧게 할 건데. 더해?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야. 다 좋아? 별로 더 좋은 확률이 높진 않겠죠? 잘 모르면 다 넣어도 돼요. 자, 요렇게 쓰면 AN번째 항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요게 FN이기 때문에 1부터 들어가면 2인가? 1부터 넣으면은 2, 3, 4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n-까지 n까지 들어갑니다. 곱해진 다음에 여기다가 초항 1을 곱하는 꼴이 나와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만약에 A1이라 그러면 1인 거야. A1이라 그러면 1인 거고요. 1항까지. 2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면? 2가 되겠죠? A2는 2가 되겠고, 여기까지 곱해지는 거니까. A3이면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야? 2 곱하기 3까지 곱해지겠죠? 아, 맞아. A4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A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A5가 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 이게 몇이죠 이게? 이게 몇이야? 이게 120이죠. 이 뒷항부터는 120으로 다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A1부터 A1000까지를 더했지만 이렇게 더했어요 지금. 얘를 120으로 나누는데 5항부터는 120의 배수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나머지가 0인 거야. 120 나눠 120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6 곱하면 또 720이니까 120으로 배수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다 120의 배수기 때문에 120으로 나눠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이 뒤에는 나머지가 안 나와요. 여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1항부터 4항까지 한번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뒤에는 다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 1항부터 4항까지 하면 몇이야? 1, 2, 6, 24잖아. 다 더하면 몇이냐? 33 아니야? 그럼 얘의 나머지는 몇이라는 거야, 결론은? 33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 뒤에는 다 120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요 앞에 더한 것만 나머지를 120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몇이다? 33이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